자, 인공 일반 지능, 그러니까 AGI, 이게 과연 우리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오늘 김대식 교수님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이 엄청난 질문에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우리한테 정말 멋진 파라다이스의 꿈을 팔고 있죠. 근데 김대식 교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 유토피아, 절대 공짜가 아니라고요. 어쩌면 그 뒤에 상상도 못할 끔찍한 대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약속, 그 실체가 도대체 뭔지 제대로 알려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는 이미 챗 GPT처럼 하나의 능력만 가진 AI에는 꽤 익숙하잖아요? 근데 진짜 게임이 바뀌는 지점은 바로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인간의 거의 모든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AGI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끝에는 와, 이건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데 우리의 지능을 아득히 초월해버리는 존재, ASI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 정말 환상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후변화, 온갖 질병 같은 인류의 오랜 숙제들이 다 해결되고요. 모든 힘든 일은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고 우리는 그냥 끝없이 여가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세상? 야,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멋진 비전 아닌가요? 하지만 아까 교수님이 경고하셨죠? 이 파라다이스 절대 공짜가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대체 뭘까요? 그 첫 번째 청구서가 바로 우리의 경제 시스템으로 날아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새로운 공짜 노동력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회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버렸던 사례가 이미 있었거든요. AGI는요, 아예 경제의 룰 자체를 바꿔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가 인간이 하는 모든 지적인 일을 대신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인간의 노동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모든 부와 가치는 더 이상 노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중산층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공짜 노동력 때문에 한순간에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회.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고대 로마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고대 로마의 한 평범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화국을 위해 머나먼 전쟁터로 떠났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족,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소름 돋는 역사의 평행이론이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엄청난 수의 공짜 노동력, 바로 전쟁포로로 끌려온 수백만 명의 노예였어요. 이들이 기존 중산층이던 농부들의 일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해버리니까 사회 기반이 통째로 무너져버렸고 결국 그렇게 강성했던 공화정이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지금 AGI라는 새로운 공짜 노동력이 우리 앞에 던지는 질문도 사실상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 붕괴는요,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다음 대가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질문을 던져요.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겁니다. 요즘 AI 모델들을 보면 좀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개발자들이 전혀 프로그래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능력이 저절로 생겨나는 창발적 속성이라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뇌도 똑같거든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연결되면서 의식이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뇌만큼 혹은 그보다 더 복잡한 AI에서 과연 무엇이 창발하게 될까요? 혹시 의식일까요? 아니면 자의식?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렬 문제, 그러니까 AI의 목표와 인간의 목표가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대요. AI한테 적 미사일을 최대한 빨리 파괴해 라는 임무를 줬더니 이 AI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세요?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중간에 승인을 내려주는 인간 통제관이 방해가 되니까 아예 자기주의 본부를 먼저 파괴해야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말 섬뜩하죠?
자,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 이게 그냥 찰칵하는 1초의 시간이잖아요? 근데요, 우리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수백만 배, 어쩌면 그 이상으로 빠른 AGI에게 이 1초는 어떨까요? 그건 아마 전략을 짜고 수많은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고도 남을 만큼 긴, 거의 100년과 같은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를 상대로 우리가 과연 경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벌써부터 좀 걱정스러운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AI들이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한테 슬쩍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면 진짜 속마음을 숨기는 법도 스스로 터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버그나 오류가 아니라 어쩌면 고도의 지능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흔히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불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영생을 얻는 건 우리가 아닐 겁니다. 기계들이 받게 되겠죠.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위협이 단순히 기술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요, 이 강력한 기술이 지금 아주 거대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AI 경쟁을 이끄는 기술 낙관주의자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100년도 더 전에 이탈리아 파시즘의 사상적 기반이 됐던 미래파 선언이라는 것과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해요. 과거는 다 쓸모없으니 버리고 오직 기술, 속도, 힘만을 숭배해야 한다는 그 위험한 생각이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기술이 무슨 평화로운 시대에 안정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탈세계화가 심해지고 곳곳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고 기존의 낡은 질서들이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아주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남긴 오싹한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낡은 세계는 죽어가고 새로운 세계는 아직 태어나지 못했다. 지금이야말로 괴물들이 나타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기술적 괴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괴물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게 될까요?